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또 생각 거꾸로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그야말로 뭐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인데요. 시진핑을 만나겠다는 이야기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트윗으로 주가를 크게 올려놓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진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했고요. 다음 주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를 확인하면서 결국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일단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피해주로 미국에서 분류되는 주식들이 너무나 뻔한 주식이 있습니다. 캐터필러, 보잉, 그리고 농기회사, 디어, 소위 산업재 섹터가 그런 게 있겠고요. 특히 5월 이후에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다시 확산되고 특히 이제 화이건이 좀 터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크게 밀려나는 모습, 실질적으로 거래를 못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주가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캐터필러도 한 2%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디오도 3% 이상 올라갔습니다. 보잉도 한 5% 가까이 올라갔고요. 화이 사태로 인해서 관세국을 타격을 받았던 반도체, 실제로 거래를 못하게 막았던 반도체 주가 급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루에 무려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 자체가 오늘 4.8%, SMH가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어떤 문제는 결국 주시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트럼프 대통령 직접 헬리콥터 앞에서 한 즉석 회견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미국 시간에 보면 내일부터 미중 간의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얘기했으니 또 내일 이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물론 최소한 나쁜 얘기는 일단 다음 주 정상회담 전까지 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소식들이 일단 계속 양쪽에 어떤 멘트가 나올지 해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늘 짧은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아니고 즉석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드라기 총재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이런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유로가 또 낮아지면 미국이 손해보니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찌됐건 금융시장 자체는 오늘 도움이 되겠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백악관의 어떤 연준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일부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의장이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주시장에 또한 10%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장은 향후에 정말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장은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가겠고요. 어찌되었건 6월 달에도 주시장이 의외로 지금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까지 7%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지금 6.8%가 올라갔거든요. 각각 거의 30년, 80년 만에 그리고 15년 만에 지금 6월 한 달만 봐서는 가장 강한 한 달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유럽 얘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드라기 발언 등으로 유럽도 아주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드라기 총재가 올해 10월 말에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연임이 가능한지 연임이 안 되게 되면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좀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강하게 돌아서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눈앞에 둔 상황인데 미국의 월가의 IB나 기관 투자가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매달 전 세계 투자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한 달에 한 번 꼭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전 세계 운영 규모가 5,280억 달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의 설문조사니까요. 의미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는요, 다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주식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현금 비중은 2011년 이후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겠고요.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시향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압도적으로 보수적 시향관이 유지되는 것이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간단히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위에 뭐 그림 약간 복잡하지만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결국 채권과 주식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늘어나고 주식 비중이 감소한다는 얘기. 그리고 전 세계 주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채권에 관련된 ETF인데요. 각각의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이 약하다는 거죠. 채권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뚜렷하게 하락세를 두게 보이는 것이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에 대한 회피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거 역시 지금 20년 만에 지금 20년이 뭡니까? 25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상당히 회복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주가가 고점에 올라가고 만나라도 정말 기대와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이 잘 끝나고 다음 주말에 극적인 합의가 이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곤혹스러워질 사람들은 바로 펀드 매니저다라는 얘기 또 심심치하게 나온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요. 사상 최고가까지 남은 구간은 S&P 500은 지난 4월 30일 기록했던 고점에 비해 불과 0.9%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우지수는 1.4%, 나스닥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있고 이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최근에 정말 있었던 미국 증시의 변동도 역사적일 겁니다. 작년 말에 이제 주가가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 공식 선언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다시 강세장 전환, 하락,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특징주 크로스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관심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기업은요? 네, 오늘은 뉴욕에 상장돼 있지만 회사 자체는 중국 회사죠. 소위 ADR로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죠. 홍콩에 이제 추가 상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겠고요. 지금 주가가 $170 정도 되는데요. 일단 뉴욕 홍콩의 추가 상장을 앞두고 지금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한 주를 8주로 늘리는 주식 분할을 하기로 지금 회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결국 주가는 상당히 지금 1년째 재미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텐센트가 됐건 알리바바 됐건 바이두 같은 것들이 재미없습니다. 홍콩에 상장돼 있건 미국에 상장돼 있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정말 이번 다음 주에 정말 좋은 결과 만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대감도 크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런 인터넷 관련주의 대표적인 주식은 뭐 네이버랑 카카오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결국은 작년 이후부터 가장 역점을 든 것이 동영상 시장에 들어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영상 시장에서는 유튜브에 완전히 유튜브로 뭐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검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가 이제 사실은 광고 수입 이런 걸로 상당히 수입을 올립니다만 성장성이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도, 실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카카오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들이 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가운데는 위원님도 계속 카카오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예,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뭐 결론 다 났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